퇴직하면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도 하면서 살 거야. 연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넉넉하게 살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빠진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가 빚을 지거나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나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는 꿈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그리다가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투자로 한방 놀이다. 전 재산 날린 58세 김모 씨. 김 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착실히 노후 자금을 모았다. 퇴직금까지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다. 은퇴 후에는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지만 주변에서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야. 이 종목만 잡으면 돈방석이야.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주식이 연일 상승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5천만 원, 그리고 결국 2억 원을 주식과 코인에 넣었다. 문제는 투자 타이밍이었다. 김 씨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시장의 꼭대기였다. 그때까지 오르던 종목들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고 반등을 기다리는 사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2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잃었다. 남은 돈은 겨우 2억 원,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잃은 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이어갔다. 결국 투자 실패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남은 돈마저 사라졌다. 교훈. 은퇴 후에는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투자해야 하며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2. 노후를 위해 시작한 카페. 빚더미에 앉은 62세 박모 씨.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우리도 카페나 하나 차려볼까?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창업을 하는 걸 보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퇴직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들여 작은 커피숍을 열었다. 커피 머신, 인테리어, 테이블, 의자까지 신경 쓸 게 많았다. 게다가 처음 하는 장사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 문제는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만 간신히 매출이 올랐다. 하지만 월세와 운영비, 인건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결국 적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은 빚이었다.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상태에서 7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 있었다. 은퇴 후 편하게 살 줄 알았던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교훈. 은퇴 후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경험과 시장 조사가 없다면 위험할 수 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운영이 쉬운 일을 찾아야 한다. 노후 자금 전부를 창업에 올인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3.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빈손이 된 65세 이모 씨. 이 씨 부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용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할 때 터졌다.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부부는 고민 끝에 은퇴 자금을 헐어 아들을 도와주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도 자식이 잘 살아야지. 하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이혼했고 아들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아들을 돕기 위해 남은 노후 자금까지 쓰면서 생활을 유지했다. 그 결과 이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부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노후는 편하게 즐길 줄 알았는데 결국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교훈.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다. 자녀의 결혼이나 집 장만을 위해 과도한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모도 스스로의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 마무리 노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는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 노후에는 절대 잃을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업은 신중하게, 경험과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자녀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자. 부모가 노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자. 은퇴 후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심리적 함정이 작용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투자 실패. 은퇴자의 한방 심리는 왜 위험한가? 은퇴 후 재정 위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와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손실 회피 편향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더욱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심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만회하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소개한 김 씨의 사례처럼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이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 안정적인 투자 기회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제 연구 사례.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존 캠벨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낙관주의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부족이다. 즉,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질과 장기적인 안정성인데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점을 간과한다. 해결책. 고위험 투자 지향.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채권이나 배당주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관적 확신에서 벗어나기 전문가의 조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 분산 투자.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넣기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2. 은퇴 후 창업. 퇴직 후 카페나 할까? 가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은 생각보다 성공 확률이 낮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29.2%에 불과하다. 즉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한다. 왜 퇴직자 창업이 위험할까? 사업 경험 부족.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사업 경험이 없으며 창업을 단순히 제2의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비 부담. 카페, 음식점 같은 업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든다. 고객 확보 어려움. 퇴직자들은 브랜드 마케팅이나 온라인 홍보에 익숙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제 연구 사례.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창업자의 성공 확률은 기업 운영 경험이 있을 경우 2배 이상 높아지지만 경험 없이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70% 이상 낮아진다. 해결책.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 자본금이 적게 드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컨설팅 같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 조사 필수.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분석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고정비 최소화. 월세 부담이 있는 점포형 창업보다는 재택에서 가능한 사업이 훨씬 유리하다. 3. 자녀 지원.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자식 리스크. 부모가 자녀의 학비, 결혼 자금,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과도해지면 부모 자신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 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중 42%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 결혼과 주택 구입 지원이 가장 큰 부담 요소였다. 심리적 요인. 선택적 망각 셀렉티브 퍼게팅.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모의 죄책감 퍼렌털 길트. 자녀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 자녀와 명확한 경제적 경계를 설정. 부모의 노후 자금은 부모의 것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자녀 교육.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재정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녀 지원 시 한도를 설정. 도와주더라도 반드시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선을 정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재정 위기를 피하려면 은퇴 후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인 결정, 무리한 투자, 경험 없는 창업, 그리고 자녀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핵심 정리. 투자는 신중하게. 원금 보장이 어렵다면 은퇴 후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은 철저한 준비 후. 창업은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녀보다 내 노후가 먼저. 자녀를 돕더라도 내 노후 자금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경제 관점으로 노후를 설계한 사람들이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참 묘하죠. 한편으로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바로 제가 이번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60세 퇴직 후 꿈꾸던 세계 여행.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 주변에서 가끔씩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은퇴 후 많은 부부가 여행을 꿈꾸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영영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으로 듣고 공감할 수 있다면 더 준비된 은퇴와 한층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 거라 믿어요. 1. 갑작스러운 질병. 뒤늦게 알아챈 보험의 중요성. 62세 김씨 부부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62세의 김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매일 살던 동네에서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은퇴 후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남편은 교사로 정년퇴임했고 부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형태로 비교적 일찍 일을 그만두었죠. 이들은 은퇴 후 바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드넓은 자연과 여유로운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진단 결과 대장암 3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치료 비용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었죠. 게다가 호주에서의 치료는 보험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암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상품들만 들어뒀던 게 화근이었죠. 김씨 부부는 이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퇴직금을 빠르게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은 건 불안감과 스트레스뿐이었죠. 이 사례에서 느끼는 건 은퇴 후 즐거운 삶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유동적인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더 취약해지는 법이니까요. 2.
꿈꾸던 요트 라이프. 그러나 시작도 못한 채 산산조각 마이너스 58세 윤 씨의 바닷가 생활. 두 번째 사례는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58세 윤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해상 관련 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퇴직금과 적당한 규모의 자금을 모아 소형 요트를 한 척 장만했어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모험을 즐기며 살겠어 라며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랑도 많이 했었죠. 처음에는 요트에서 숙식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항해 자격증도 준비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요트를 끌고 첫 항해를 해보려 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바다에서는 날씨 한 번만 잘못 만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된 거죠. 특히 윤 씨 혼자서 장거리 항해를 하기에는 체력적, 기술적으로 무리가 따랐습니다. 게다가 요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접안 시설 이용료, 연료비, 관리비, 정박지 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 등이 계속 쌓여갔어요. 여행을 떠나 보기도 전에 정비만 하다가 예산을 대부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꿈만 크게 부풀렸던 요트 여행은 해보지도 못하고 중고로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 씨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미리 파악했어야 했는데 난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너무 과신했다라는 후회를요. 은퇴 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준비나 실행 가능성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3. 자녀에게 물려줄 건 줄였지만 지금을 더 충실히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65세 최 씨의 소박한 행복 찾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사례는 비교적 밝은 이야기입니다. 65세 최 씨는 비교적 일찍 은퇴 후 여유 있는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수익형으로 돌려가면서 어떻게든 자녀에게 물려줄 아파트나 상가 하나를 더 마련해주고 싶어 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적었고 일상은 늘 절약 모드.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 생활이 안정적임에도 부모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스스로를 너무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제야 최 씨는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지금 너무 자녀만 생각했나? 나중에 불시에 일이 생겨 병원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이대로는 지금을 즐기지 못하겠다. 결국 본인이 소유했던 상가와 주택 중 하나를 과감히 처분하고 그 자금을 활용해 노후 자금과 생활비, 여행 경비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기며 등산도 하고 매주 수영을 하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최 씨는 매년 국내외 여행을 가며 가끔은 자녀 부부와 손주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덜 절약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와 지금을 사는 행복감이 커졌다고 해요. 자녀들 역시 재산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님이 최고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은퇴 생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 세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안정된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끊김으로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금전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실적인 계획과 취미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막연하게 꿈만 크게 키울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단 질러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소박해 보여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행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재정 관리와 자산 분배. 자녀나 가족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다 보니 정작 본인에게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내 삶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생존 비용뿐 아니라 여가 및 취미 비용,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등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를 즐기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다가 정작 오늘과 내일을 망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세 퇴직 후 꿈꾸던 세계 여행, 하지만 남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고 건강만 챙겨도 다가 아니죠. 결국 균형이 중요해요.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취미 여가, 생활 등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살피면서 내게 맞는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계 여행이 최고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을 하며 느긋하게 지내는 게 행복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은퇴 후에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늘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젊을 때는 노후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면 막연한 불안이 엄습하죠.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치열하게 일하며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퇴직 후 3년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부터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은퇴 후의 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버지가 은퇴 후 3년간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은퇴를 앞둔 60년 대생들에게 공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려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며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60년 대생 은퇴 대참사. 퇴직 후 3년 아빠가 전하는 충격적 진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시작보다는 끝에 가까운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치열한 경제 성장기의 중심에서 일하며 노후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했던 경우가 많죠. 그 결과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직 후 3년간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닌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들입니다. 1. 퇴직 후의 첫 충격 역할 상실의 공허함.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첫날부터 내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이 가족과 회사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살해 아버지는 어느 날 손자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아빠.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라는 말에 크게 상처받으셨죠. 가족들이 배려로 한 말이지만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교훈 퇴직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2. 경제적 현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전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고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집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닥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해 아버지의 친구는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결국 적자를 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생활비 절감이 쉽지 않아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셨죠. 교훈: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최소한의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 경험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셨습니다. 3. 인간관계의 변화, 외로움과 고립감. 퇴직 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동료들과 소통하며 지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급격히 단절됐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모두가 바쁜 일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깊은 외로움을 겪으셨죠. 사례: 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동창회와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도 결국 돈 이야기나 자녀 자랑으로 대화가 끝나면서 본인이 점점 위축된다고 느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교훈: 인간관계를 단순히 과거의 직장 동료나 동창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현실 조언. 아버지는 퇴직 후 3년을 지나며 스스로 터득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취미, 목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죠. 돈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다. 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오히려 간소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아버지의 퇴직 후 3년간의 경험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재정비한 이야기죠. 60년 대생 세대는 은퇴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버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라는 단어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충격에서 벗어나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방법.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불안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고난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적응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충격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경험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공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역할 상실의 공허함, 이렇게 극복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역할 상실감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가족 내에서도 역할이 줄어들며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봉사활동.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취미를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 평소 좋아했던 취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그림, 사진 같은 활동은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끔은 부수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 중에는 즐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요리 교실에 등록해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열어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법.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과 저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소비 구조 재정비.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고 효율적인 집으로 이사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를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익 창출 활동 찾기. 은퇴 후에도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 운영, 재능 기반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면서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제 아버지의 친구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동네에서 소규모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일하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인간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퇴직 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도 바쁜 일상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 참여.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도서 클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진, DIY 같은 취미 관련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지역 사진 모임에 가입해 매주 다른 멤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찍은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아버지는 3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배워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루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익히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라. 은퇴 후에는 과거의 성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평화로운 산책 등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즐겨라. 은퇴 후에는 불안과 후회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맺은 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준비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퇴직 후 충격을 줄이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퇴직 후 3년 동안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과정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남은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의 손으로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3년도 못 버티는데 1억으로 평생 산다고요? 라는 소식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맞다. 물가 비싼 서울에서는
월세식 비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퇴직금을 모아봤자 노후 10년 채 버티기 버거운데 어떻게 1억 원으로 평생이 가능하다는 걸까? 은퇴 준비가 막막한 우리 세대에게는 해외 이주가 단순한 로망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결정하기 전엔 집 뒤뜰에서 키우던 고추도 친구들과의 막걸리 타임도 떠오르며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근거 있는 정보와 성공 사례다. 오늘은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입소문난 해외 은퇴 천국 두 곳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페낭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주에 정착에 성공한 은퇴자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1. 왜 해외인가? 한국과 다른 은퇴 라이프. 생활비 격차. 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 약 200만 원 이상. 치앙마이 페낭 기준 월 70만 원 내외 주 거식 비교통 포함. 이 정도만 비교해도 연간 2,400만 원 vs 840만 원. 1억 원으로도 약 12년을 버틸 수 있는 셈이다. 문화적 매력과 커뮤니티. 두 도시 모두 이미 한국인 은퇴자가 꽤 많아 한인의 SNS 커뮤니티가 활성화. 언어 문화 장벽이 낮아 적응이 비교적 수월. 의료 및 치안. 태국 말레이시아 모두 국제 수준의 의료 인프라 보유. 안전 지수도 비교적 높아 노년층이 안심하고 거주 가능. 2. 해외 천국 해시태그 1 태국 치앙마이. 특징. 연중 온화한 날씨, 녹음이 우거진 자연 환경. 물가가 저렴해 월세 20만 원대에 스튜디오 월세 가능. 현지 시장 노점에서 현지식 구매 시 한 끼에 2, 3영원. 사례 1 박영수 65세 전직 교사 부부. 한국에서 매달 250만 원 쓰던 생활비가 치앙마이 오니 70만 원으로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게다가 전원 생활이 가능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발코니에서 산책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초기 이주 비용 항공료 첫 달 칩세 가구 구입 포함 500만 원. 1억 원으로 10년간 생활 비여행 예비비 충당 가능. 한국에 자녀 2명이 있어도 화상통화 현지 방문이 부담 없을 정도. 사례 이민희 62세 전직 간호사 홀로 이주. 혼자 사는 게 불안할 줄 알았는데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매주 영어 태국어 모임, 요가 클래스, 등산 동호회까지 다니며 외로움도 없고 건강도 챙겨요. 현지 커뮤니티 가입 후 월 3만 5만 원 소액 회비로 여러 프로그램 참여. 소셜 활동으로 건강 정신적 만족도 급상승. 장기간 체류 비자, 갱신도 전문가 도움으로 수월히 해결. 3. 해외 천국 해시태그의 말레이시아 페낭. 특징. 동남아의 진주라 불리는 문화 역사 도시. 영국 중국인도 음식 문화가 공존, 식재료 다양. 영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소통의 용이. 사례 3 김철호 68세 전직 엔지니어 부부. 페낭은 우편 서비스, 의료, 쇼핑몰 등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어요. 병원 전문의 진료비가 한국의 30% 수준이니 의료비 걱정도 덜했죠. 페낭 레지던스 프로그램 가입으로 10년 장기 비자 확보. 월 생활비 80만 원 안팎, 여행 외식 포함해도 연 1,000만 원 이내로 가능. 현지 은퇴자 대상 세미나문화 행사 참가하며 정보 교류 활발. 4. 준비 단계 성공적인 이주를 위한 팁. 사전답 4 필수. 최소 2주 한 달 사전 체류해 집 비자 의료기관 확인. 예산 계획 세분화. 초기 정착 비용, 비자, 갱신비, 예비 의료비 등 항목별로 예산 편성. 커뮤니티 활용. 현지 한인회 온라인 카페 가입으로 정보 수집 및 정서적 지지망 구축. 현지 언어 문화 이해. 기초 회화 학습, 현지 행사 참여로 원활한 일상 적응. 마무리하며 한국의 높은 물가와 불확실한 노후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모여든 치앙마이와 페낭.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계획과 현지 적응 전략이 뒷받침될 때 1억 원은 행복한 여정을 위한 든든한 동력이 된다. 지금 한국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떠나기 전 사전답사와 철저한 예산 계획부터 시작해보자. 두 사례가 보여주듯 현지 커뮤니티에서 웃으며
인사할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선 3년도 못 버티는데 1억으로 평생 산다고요? 은퇴자들이 선택한 해외 이주지 두 곳의 현실적 가능성. 글쓴이 은퇴 설계 전문가 김상훈. 들어가며 한국에서 1억 원은 은퇴 자산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금으로도 부족하고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출하면 3년도 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금으로도 해외라는 무대를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동남아 지역, 특히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페낭이 1억으로 가능한 은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단순히 물가가 저렴한 곳을 넘어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와 은퇴자, 친화 정책이 잘 갖춰진 대표적인 거주지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설계 전문가의 시선에서 왜 이 두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1억 원이 평생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1억 vs 동남아에서의 1억. 한국에서 1억 원은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 기준으로 약 3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통계청 기준 1인 은퇴자의 월 평균 지출 약 150만 원, 200만 원. 1억 200만 원 약 50개월 4년 2개월. 반면 동남아 주요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출 구조가 가능합니다. 구분 태국,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페낭. 월세 25만 원 내외,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 30만 원 내외. 식비 20만 원, 25만 원. 교통 및 기타 생활비 20만 원, 25만 원. 월 총합 약 65만 원, 약 80만 원. 이러한 구조로 계산 시 1억 원이면 약 10년, 12년까지 기본 생활 가능하며 연금이나 부수입이 있다면 반영구적 체류도 가능합니다. 2. 태국 치앙마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은퇴지. 특징 요약. 연중 온화한 날씨. 국제적인 의료 시스템 치앙마이 람 병원 등. 외국인 대상 장기 체류 비자 제도 리타이어먼트 비자. 생활비 평균 월 60만 원, 70만 원. 장점 한국 커뮤니티 활발, 자전거 산책 등 건강한 생활 가능. 의료 외국인 진료 시스템 및 영어 진료 가능. 비자 만 50세 이상, 연소득 또는 예치금 조건 충족 시 1년 장기 비자 발급 가능. 사례. 박영수 씨 65세는 정년 퇴직 후 치앙마이에 이주하여 1억 원으로 정착. 중고 아파트 임대 후 최소 비용 생활을 유지하며 현지 커뮤니티와의 교류로 외로움 없이 은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3. 말레이시아 페낭 의료 인프라와 영어 환경의 강점. 특징 요약. 고급 의료시설 다수 글렌 이글스 병원 등. MMEHMALAYSIA 마이 세컨드 홈 장기 체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환경으로 외국인에 대한 친화력 높음. 생활비 평균 월 80만 원 내외. 장점 영어 사용률 높아 적응 쉬움, 퓨전 음식 문화 풍부. 비자 MMEH 신청 시 10년 거주 가능. 일정 자산 및 수입 요건 필요. 사례. 김철호 씨 68세는 페낭으로 이주해 은퇴 후 의료비 걱정 없이 생활 중. MMEH 비자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확보했고 한 달 100만 원 이내의 예산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 4. 해외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A. 사전답 4. 한 달 정도의 임시 체류를 통해 집세, 교통, 식재료, 문화 등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계획하지 마세요. B. 비자 요건 점검. 각 국가의 은퇴 비자 또는 장기 체류 비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 조건, 의료보험 가입 여부, 소득 증빙 필요 여부 등이 다릅니다. C. 커뮤니티 연결. 현지에 이미 정착한 한인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정보력이 곧 성공률입니다. D. 의료위생 체크.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프라입니다. 가까운 병원, 긴급 대응 시스템, 의료보험 가입 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1억의 가치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억 원으로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짧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치앙마이와 페낭 같은 지역에서는 이 자금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적인 해외 이주는 리스크가 큽니다. 언어, 문화, 건강, 가족과의 거리 등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된 이주가 필요합니다. 핵심 조언. 해외 은퇴는 도피가 아닌 전략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1억으로도 인생 2막을 충분히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 전 1년부터 사전 체류 및 은퇴생활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년 이후 불안한 생존이 아닌 계획된 평온을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편으로 해외 은퇴 실패 사례와 그 교훈, 1억 은퇴 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 등을 이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